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혈액 환자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현상인 혈소판 감소증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혈소판이 떨어지는 원인, 그리고 그걸 찾는 과정, 혈소판 수치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는 제 시즌 1에서 나온 동영상이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결국 혈소판이라는 것은 피를 먹게 해주는 일종의 벽돌과 같은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벽돌과 벽돌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벽을 쌓을 때 결국 이 벽돌과 벽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접착체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응고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이 혈소판도 중요하고 응고인자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피가 멎는 거겠죠. 그런데 이 혈소판이 낮은 상태다 이러면 결국 우리 몸에서는 항상 이 피가 날 수 있는 출혈의 위험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무조건 출혈 위험이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혈소판 수치를 150에서 450을 보는데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이 뒤에다가 03개를 붙여서 15만에서 45만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수치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혈소판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지면 출혈 위험이 생기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혈소판이 약간씩은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드시는 약이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혈소판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는 7만 개 이상이면은 사실 이 정도면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즉 정상 혈소판의 가장 낮은 수치의 절반만 가지고 있어도 피가 날 위험은 거의 없다는 거죠. 이 정도의 수치에서는 실제로 수술도 가능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 3만에서 7만 정도까지 떨어졌다. 그럼 이땐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 정도에 계시는 분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좀 큰 충격에 가해진다든지 부딪힌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멍이 들기가 쉽고, 또 이 정도 수치에 들어가면은 사실 수술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가볍고 간단한 수술 정도는 혈소판이 5만 이상만 돼도 수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5만보다 더 낮은 3만에서 5만 사이가 되면은 이때는 수술을 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상황이 되겠죠. 만약에 혈소판이 2만에서 3만 정도다. 이때는 상당히 많은 출혈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절로 피가 날 수도 있고요. 물론 이 저절로 피가 난다는 게 아주 치명적인 출혈은 안 생기지만은 멍이 아주 심하게 든다든지 또는 살짝 부딪히는 정도로도 멍이 든다든지 이런 정도의 출혈 경향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혈액질환에서 보는 경우 이 2만을 밑으로 넘어가게 되면 2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때는 저절로 출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물론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이 수치의 기준이 10,000개로 내려가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수혈을 할 때의 기준도 2만에서 5만 사이에 들어가면은 혈소판을 6개를 수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보험에서는 보통 8개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혈소판 농축, 즉 한 사람에게서 성분 혼혈을 해서 혈소판만 채집하는 그런 혈소판의 경우 1개까지 보험이 되고, 2만보다 더 밑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보통 12개를 혈소판을 수혈할 수 있지만 보험 기준이 16개까지 되고요.
혈소판을 모은 성분 헌혈 혈소판은 보통 2개까지 보험이 됩니다. 이 정도로 혈소판이 낮을 때는 그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수혈을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의하셔야 될 것은 7만 이상만 되면 일상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수술을 하는 데까지도 문제가 없다. 3만에서 7만 정도는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은 심각한 수술은 좀 어렵다. 그렇지만 가벼운 수술은 5만 이상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2만에서 3만 정도면은 조금 피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잘 안 멎을 수 있고 2만 이하로 떨어지면 또 어떤 경우에는 만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저절로 피가 날 수 있는데 특히 저절로 피가 날 수 있는 데가 뇌라든지 폐라든지 기관지 이렇게 생명에 직결적인 그런 장기에서 피가 나게 되면은 되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혈액 환자들이 이 정도까지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절대 안정을 시키고 머리를 심장보다 낮게 해서 머리 쪽으로 피가 쏠리는 거를 막고요. 부딪히는 거를 극도로 조심시키고 또 이 근육 주사, 엉덩이 주사 같은 것을 잘 놓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그 부위에 이제 심각한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뭐 그 혈소판이 가볍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사실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혈소판이 떨어졌을 때 혈소판이 떨어지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떨어지는 원인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가볍게 떨어지는 분들은 이 정도로 떨어졌을 때 혈소판이 떨어질 수 있는 다른 원인들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검사들을 저희 진료실에서 하게 됩니다. 혈소판이 떨어졌을 때 환자분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거 내가 과연 치료를 해야 되는 수준입니까? 부터 해서 그러면 치료로 약을 쓰거나 음식을 써서 혈소판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항암 치료를 하거나 특히 저희 혈액 환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떤 질환이 진단됐을 때 혈소판이 낮은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항암 치료 이후에 정상적으로 혈소판이 떨어지는 거나 아니면 진단됐을 때에 골수에 문제가 있어서 혈소판이 떨어지는 경우에 현재로서는 사실은 혈소판 수혈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혈소판 수혈, 헌혈을 잘 안 하시죠. 그래서 수혈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부탁하셔서 혈액형이 맞는 혈소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혈소판 성분 헌혈을 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걸 지정 헌혈의 형태로 환자에게 직접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정 헌혈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헌혈을 하는 혈액 헌혈의 집에다 제출하시면 본인이 헌혈하신 피를 바로 자기가 원하는 환자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권유드리는 방법은 환자 한 명이 만약에 한 4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혈소판이 보통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주당 혈소판 성분 헌혈 채집을 한 게 2개에서 3개 정도가 필요한데 만약 우리가 기증자가 4분이 계시면 2분이 첫째 주에 월목 이렇게 기정 헌혈을 하시고 또 2분이 그 다음 주에 월목 지정 헌혈을 하시면 일주일에 2개 또는 3개까지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다시 성분 헌혈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 혈소판 성분 헌혈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2주입니다. 2주 후에는 다시 혈소판 성분 헌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증자들이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시면 2주 후에 한 번씩 더 해주시면 환자분이 치료받는 동안에 안정적으로 혈소판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혈소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폐혈증이라든지 심각한 감염이 있으면 보통 우리 몸에서 이런 염증, 감염이 심한 경우에는 이 감염에서 나오는 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 때문에 골수에서 혈소판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고 또 혈액에 있는 혈소판이 이러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도중에서 자꾸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는 혈소판의 기준을 보통 2만에서 3만 정도를 보고 2 이상 올리기 위해서 수혈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약을 써서 혈소판이 떨어졌다. 약 때문에 혈소판이 떨어졌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약을 중단을 시키고 수치가 2만에서 3만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수혈을 해야 됩니다.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혈소판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혈소판을 공격해서 파괴하는 병입니다. 이때는 조금 다르죠. 보통 혈소판을 수혈을 해도 이때는 또 잘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는 혈소판 수혈을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 필요가 없는 게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은 혈소판을 만드는 기능은 좋은데 만든 혈소판이 족족 다 깨져나가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혈소판 수치가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도 그때 나오는 혈소판들은 지금 방금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혈소판들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분들이 혈소판 수치가 7천, 만 이렇게 떨어져도 사실 심각한 출혈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 의심이 되거나 진단이 됐을 때는 혈소판 수혈을 하지 않고 면역 글로불린 치료나 결국 혈소판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것들을 억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하는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을 써서 혈소판 수치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치료법을 했는데도 만약에 듣지 않는다 그럴 때는 다른 방법들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죠. 최근의 연구에는요, 항암 치료를 하거나 또는 폐혈증의 약제 같은 것들에 의해서 혈소판이 떨어졌을 때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에서 2차 약으로 사용하는 약들을 사용을 해서 약을 써서 혈소판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약이 이제 엘트롬보픽이라는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트롬보포이에틴 을 제조합해서 만든 이제 주사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엘트로모팩이라는 거는 보통 먹는 약이고요. 트로모포이에틴을 제조합해서 만든 이 약은 이제 주사약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뉴땡땡땡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제들을 사실 먹는 약을 쓰거나 주사를 썼을 때 이런 약들이 가지는 기능은 이 약들이 혈소판을 만드는 과정을 자극을 시켜서 혈소판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 듣지 않을 때, 즉 면역글로불이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썼을 때에도 듣지 않을 때에 이러한 약제를 써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서구에서는 이미 항암 치료를 하거나 또는 이런 폐혈증, 약제 등에 의해서 혈소판이 떨어질 때에 이런 먹는 약 또는 주사제를 사용을 해서 올리는 그러한 연구들이 많이 돼 있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약들을 쓰는 것이 현재 보험에서 허락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제한적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허가가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1번하고 3번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수혈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음식 중에서 혈소판을 올리는 음식이 있느냐? 없습니다. 혈소판은 음식을 먹으면 어떤 특정한 성분에 의해서는 오히려 혈소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뭔가 달여서 먹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식물 성분에 있는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이 이제 혈소판을 파괴하는데 또 골수의 기능을 억제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복하게 되면 백혈구와 혈소판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혈소판을 올리는 약은 현재로서는 이런 먹는 음식으로는 없어요. 또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몇 가지 약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남성 호르몬 계통의 약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혈소판을 조금 올려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데 효과가 이렇게 뭐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혈소판을 올린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혈소판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떨어지기 쉽고 그 혈소판이 떨어지는 원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혈소판의 수치에 따라서 출혈 위험이 달라지는데 정상이 150에서 450, 즉 15만에서 445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7만 이상인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고 수술까지 가능하고요. 3만에서 7만 정도면은 멍이 드는 정도지만은 5만 이상이면은 가벼운 수술도 가능한 정도입니다. 2만에서 3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정도로 혈소판이 떨어져 있는, 즉 출혈이 잘 생기는 상황이 되고 2만 밑으로 또는 만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저절로 피가 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수혈을 받아서 혈소판을 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항암 치료 이후에 골수 기능이 억제되면서 혈소판이 떨어지는 경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감염증, 즉 폐혈증이라든지 약제를 써서 혈소판이 떨어져서 이러한 수치, 우리가 위험한 수치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보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혈소판을 수혈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이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에서 사용하는 엘트론백이라든지 트롬보포이에틴 유사체 주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걸 올릴 수는 있는데, 이것은 국내에서 허가가 되지 않은 요법이고 보험도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권장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혈소판이 떨어지는 병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은 혈소판 수혈을 했을 때 잘 올라가지 않고 기전 자체가 혈소판을 파괴하는 항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항체를 억제하는 면역글로불이나 스테로이드를 쓰는 것이 제일 좋은 치료법이고, 이걸 듣지 않았을 때는 이와 같이 엘트론보팩이라든지 트롬보포이에틴 유사체와 같은 주사를 사용을 해서 올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아 저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